그럼 이제 마법사 직업군 리마스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직업별 소개에 앞서 마법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스테이블 메모라이즈 변경입니다. 현재 언스테이블 메모라이즈에서 획득 가능한 스킬 중 인피니티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효율적인 스킬 사용을 위해 저차수 스킬을 배우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플레이가 발생하고, 인피니티가 아닌 다른 스킬이 뽑혔을 때 부정 경험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또한 정신없는 전투 상황에서도 인피니티를 확보하기 위해 잦은 빈도로 스킬을 재발동시켜야 하는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 언스테이블 메모라이즈로 발동되는 스킬을 개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대신 스킬 쿨타임이 확률적으로 다르게 설정되게끔 수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 성능 개선입니다. 마법사 직업군의 경우 고유 이동기인 텔레포트의 이동거리가 점프류 이동기에 비해서 좁고, 이동 관련 스킬들 또한 부족하여 넓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최근의 전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일단 모험가 마법사의 경우 기본 텔레포트 거리를 증가시키고 3차 신규 스킬을 통해 이동 거리를 선택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1차 스킬의 상향 점프 스킬인 마나 웨이브를 추가하여 기동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모험가 외에 다른 마법사 직업들의 기동성 또한 함께 개선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험가 마법사 직업군 리마스터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아크메이지 썬콜입니다. 썬콜의 경우 얼음과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마법사 컨셉을 더욱 강화하고자 유사하게 표현된 속성별 컬러, 이펙트 등을 차별화하고 연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전투에 있어선 핵심 전투 메커니즘인 빙결과 번개 스킬 연계에 있어 빙결 중첩 속도가 번개 스킬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아이스 오라에 순간적으로 빙결 중첩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사냥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썬콜의 주력기인 체인 라이트닝의 전이 범위를 확대하고 썬더스톰 스킬의 설치 기능을 추가하여 복잡한 맵에서의 사냥이나 보스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전투 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프 유지를 위해 블리자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버프 효과를 패시브화하고 전투에서의 확률 경험을 줄이고자 프로즌 브레이크가 확정적으로 발동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크메이지 불독의 개선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독은 불과 독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법사로서 기존에도 붉은색의 불, 초록색의 독 두 가지 컨셉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킬 이펙트가 노후화된 부분이 많아 대부분의 스킬들을 세련되게 리뉴얼하여 각 속성별 컨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투에 있어선 기존의 도트 데미지를 쌓고 폭발시키는 연계 플레이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트 데미지를 주는 스킬들을 추가하려 합니다. 먼저 파이어 오라 스킬의 도트 데미지 기능이 추가되고 일정 주기마다 공격 시 이펙트를 추가하여 스킬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성이 낮았던 슬라임 바이러스 스킬을 일정 주기마다 도트 데미지를 주는 도경력을 설치하는 포이즌 리전 스킬로 변경하였습니다. 도경력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주변으로 확장되며 해당 영역에서 불 스킬을 사용하면 중독된 지역을 따라 연쇄 폭발이 발생, 사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밖에도 포이즌 체인의 최대 중독, 전염 몬스터 수를 증가시키고 메기도 플레임을 여러 개의 구체가 생성되는 스킬로 변경하여 보스나 사냥에서의 스킬 효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비숍입니다. 비숍은 신성한 성직자이자 파티원 서포팅에 특화된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비숍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성스러운 사제의 이미지를 메인 컨셉으로 하여 이펙트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숍의 가장 주요한 변경사항은 벤전스 오브 엔젤과 그와 관련된 스킬들의 변경입니다. 현재 비숍의 벤전스 오브 엔젤은 디메리트가 매우 커서 파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성장 수준이 높은 비숍과 낮은 비숍의 파티 기여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벤전스를 활성화했을 때 스킬 제한이 사라지고 강화된 엔젤레이 효과가 상시 적용되게 변경됩니다. 벤전스 모드일 때는 기존 힐, 홀리 파운틴, 디스펠 스킬이 공격에 특화된 스킬로 변경되는데요.
이를 통해 힐에 포함된 짧은 몬스터 디버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공격 스킬을 사용해야 했던 문제가 함께 개선되며 성장 수준이 높고 컨트롤 실력이 뛰어난 비숍일수록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파티 기여도가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엔젤레이 상태에서의 원거리 힐 기능이 사라진 점을 보완하고 비숍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스킬인 홀리워터, 홀리블러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엔젤 오브 리브라 또한 두 천사가 동시에 소환되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일부 버프 효과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워낙 변경점이 많다 보니 시간 관계상 쇼케이스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후 1월 6일 테스트 월드 업데이트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모험가 리마스터와 동시에 전 직업 밸런스 패치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마법사 직업군의 기동성 전반 개선과 같은 편의성 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직업의 전투 경험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모험가 리마스터 업데이트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험가 스킬 컨셉 변경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용사님들이 그런데 기다리고 계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 컨텐츠 개선입니다. 이번에 모험가 직업의 스토리도 변경된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스킬뿐만 아니라 스토리 컨텐츠의 개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험가 직업군은 최근 출시되는 직업들과는 달리 고유한 이야기가 많지 않고 캐릭터성 또한 다소 약했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모험가 직업 고유의 이야기를 보강하고 메인 스토리 설정상 중요한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여 모험가의 정체성을 보다 확보했습니다. 또 초보자 때부터 모든 세부 직업까지 성별이 구별된 일러스트를 추가하였고 추가 론도, 패스, 올리비아 같은 주요 NPC들의 이미지 리뉴얼, 일러스트 추가, 보이스 추가 등을 진행하여 스토리의 몰입감을 보다 높였습니다. 이번 모험가 스토리 개선을 시작으로 진행될 스토리 컨텐츠 개편에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보스의 난이도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에는 여러 단계의 보스가 존재합니다. 점점 더 높은 단계의 보스에 도전하며 내 캐릭터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은 메이플 스토리의 핵심 재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스 간 난이도 차이가 과도하게 커서 보스 도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스 도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종의 보스, 이즈윌, 노멀 진힐라, 노멀 선택받은 세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즈윌은 이즈 루시드와 노멀 루시드 사이에, 노멀 진힐라는 하드윌과 최근에 등장한 카오스 가디언 엔젤 슬라임 사이에 난이도로 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멀 선택받은 세렌은 하드 둔켈과 검은 마법사 사이에 위치합니다. 해당 보스들은 기존 보스보다 낮은 HP와 데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패턴 등장 빈도 또한 난이도에 맞게 조정되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3종의 보스를 통해 용사님들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강해지는 즐거움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에는 그에 걸맞는 보상도 뒤따라야겠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보스 난이도 분화와 함께 용사님들께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목표가 생기도록 새로운 보상도 함께 추가됩니다. 바로 신규 장비 세트인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입니다. 지난 여름 업데이트에서 가디언 엔젤링이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아이템을 신규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로 이동시키고 3가지 파츠를 새롭게 제작하여 총 4파츠로 구성된 신규 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얼굴 장식 트와일라이트 마크는 루시드 윌에서 얻을 수 있고 신규 귀고리 에스텔라 이어링은 더스크 듀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펜던트인 데이브레이크 펜던트는 진힐라와 선택받은 세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노멀 난이도 이상에서부터 드랍되고 카오스 하드 모드에서는 보다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보스 장신구는 기존 보스 장신구 세트와 치륵 보스 장신구 세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세트로서 장신구 파츠에서 그동안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단계적인 장비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는 보시는 것과 같은 세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사님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치륵, 여명, 일반 보스 장신구 세트를 조합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최종 아이템인 치륵의 보스 장신구가 보다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도록 6세트 효과를 일부 조정하고 8세트와 9세트 효과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스 난이도 분화와 신규 보상, 여명의 보스 장신구 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보스에 대한 변화 중 많은 용사님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내용, 신규 보스입니다. 탑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도착한 카로테의 끝자락에서 용사님은 드디어 감시자 칼로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칼로스는 신비로운 동양의 신수 헤테를 닮은 수호병기로서 하늘 위 어딘가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칼로스는 선택받은 세렌 이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최강의 보스로서 그에 걸맞는 체력과 패턴을 선보일 예정이며 보상으로는 250레벨 신규 장비 에테르넬 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250레벨 장비 에테르넬 세트는 지난 2016년 출시한 아케인 쉐이드 장비 이후 5년 만에 출시되는 최상위 장비입니다. 에테르넬 세트는 선택받은 세렌과 신규 보스 칼로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또 매우 높은 획득 난이도를 자랑하는 장비인 만큼 장비의 수준 또한 매우 높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에테르넬 세트는 모자, 상의, 하의, 신발, 망토, 장갑, 어깨 장식 총 7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보스와 신규 장비 추가 소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새로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이스 오브 메이플러, 본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용사님, 복귀하실 용사님, 또 기존에 메이플을 열심히 즐겨주시고 계시는 용사님들의 모험이 한층 편리하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본본 프로젝트를 캐릭터 성장, 전투와 보스, 그리고 기타 편의성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강원기 총괄 디렉터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캐릭터 성장에서의 개편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라잡이가 개편됩니다. 이번 길라잡이 개편을 통해 현 시점에 맞는 효율적인 퀘스트, 사냥터를 추천해 드리고 퀘스트 클리어 경험치와 플레이 타임을 알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길라잡이의 기존 이동 편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주요 마을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필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즐겨찾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이용하는 필드는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게임을 플레이하는 용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길라잡이 보상으로 배치하여 보다 쉽게 메이플 스토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차 전직 과정과 5차 전직 직후의 성장 과정도 보다 쉽게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5차 전직 시 일정량의 스타포스를 요구하던 새로운 힘에 도전할 준비 퀘스트가 제거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호라이즌 포탈을 찾아야 했던 아케인 스톤 퀘스트가 보다 간소화됩니다. 또한 5차 전직 후 기쁨의 에르다스 10마리를 퇴치해야 했던 퀘스트를 1마리로 변경하고 기본으로 제공되던 아케인 심볼의 수치를 상향시켰습니다. 끝으로 보스 선행 퀘스트와 아케인 리버 이후 스토리 퀘스트 모두 완료 여부를 월드 내 캐릭터와 공유하게 수정하여 보다 수월하게 부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스토리 감상을 원하시는 용사님들을 위해 스킵 여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투 및 보스 영역 개편 사항입니다. 이어서 많은 용사님들께서 요청 주셨던 검은 마법사 연습 모드가 추가되고 지닐라 입장 시 수행하던 미궁 던전 삭제, 파티원 수에 따른 재단 입력 횟수 조정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업데이트 적용 일정과 앞서다 설명해드리지 못했던 소식까지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내일이죠. 용사님들의 든든한 모험 준비를 위해서 메이플스토리 CGV 콜라보가 시작됩니다. 메이플스토리 콤보 굿즈가 출시가 되니까요.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쇼케이스 종료 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30일에는 보이스 오브 메이플러 본본 프로젝트 인세윌, 노멀 지닐라, 노멀 세렌이 추가가 되고 연회 보스 장신구 세트도 함께 추가가 됩니다. 자,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겨울 이벤트도 놓칠 수가 없죠. 12월 30일부터 별빛 심포니, 스텔라의 별빛 마차, 테라버닝 플러스 버닝 월드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두가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모험가 리마스터가 1월 27일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모험가 외의 직업들의 밸런스 패치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또 신규 모험가분들은 물론 기존 모험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험가 전용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월 24일에는 신규 보스 감시자 칼로스가 등장하고요. 신규 장비 에테르넬 장비 세트가 업데이트됩니다. 강력한 적에 맞서서 더 강력한 용사님으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월에는 두 번째 콜라보로 이삭 토스트에서 메이플 스토리 신메뉴가 출시됩니다. 전국 이삭 토스트에서 메이플 스토리 메뉴와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사님들이 절대 놓치셔선 안 되는 이벤트죠.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은 12월 26일 익스트림 레벨업 타임, 1월 9일 미라클 타임, 1월 23일 뿌띠페 타임, 2월 6일 샤이닝 스타포스 타임, 2월 20일 레이디 블레어의 코디 타임, 3월 6일 로드 플레이의 헤어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풍성한 혜택이 시작됩니다.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용사님들이 조금 더 즐겁게 모험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날 새 이벤트와 재미있는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용사님의 모험이 풍성하고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